산부인과 갔더니 초음파 깨끗하다, 마른 편이라 다낭성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왜 내 생리는 40일, 50일까지 늦어지고 턱에 막 여드름이 올라오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살도 계속 찌거나 잘 빠지지 않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숨은 다낭성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나조차도 초음파 정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서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치료 골든타임을 몇 년씩 놓치는 분들 정말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제 수강생분들도 그러셨고요. 저도 그랬고요.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주세요. 나 다낭성 아니래. 하고 방심하다가 내 몸이 망가지는 6가지 케이스 솔직하게 다 짚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 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낭성이랑 시상하부 무월경이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리가 오지 않아도 기본 원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결책도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리사님, 저는 초음파 깨끗하다는데 왜 생리를 안 할까요? 선생님, 저 마른 편에 속해서 다낭성은 아니라는데요? 라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도 놓치고 지나친 숨은 다낭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Let's go! 최근에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가 피모스, 단해분비 대사성 난소 증후군으로 바꾸자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기존 이름에 난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다들 병원 가서 초음파 찍고 난소 깨끗하네? 나 아니구나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또 생리가 불규칙해져. 다낭성은 난소의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배란, 인슐린, 호르몬, 대사 상태까지 몸 상태 밸런스가 깨진 문제예요. 체중은 정상이거나 몸이 말랐다고 생리는 가끔 한다고 해서 다낭성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다낭성을 너무 1차원적으로 봐서 그래요. 흔히 다낭성이라고 하면 난소에 혹이 구슬처럼 주르르 박혀있고 살찌고 생리를 안 하는 병,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죠. 정확히는 난소의 혹이 아니라 자라다가 멈춘 미성숙한 난포들인데 초음파에서 이게 안 보여도 다낭성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낭성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낭성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생긴 무월경일 수도 있어요. 결국 너무 좁게 보고 진단을 내려버리니까 정작 내 몸의 진짜 문제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낭성인데 억울하게 놓치는 6가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저 초음파 깨끗한데요? 이게 가장 흔해요. 세계적인 호르몬 전문가 닥터 라라 브라이든 의사가 강조하듯 초음파는 진단의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은 배란이 제대로 되느냐와 남성 호르몬 수치의 이상이 있거나 관련 증상이 있느냐예요. 초음파가 깨끗해도 호르몬이 막 꼬여 있으면 다낭성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저 정상 체중인데요? 혹은 저 마른 편인데요? 다낭성 전문가 닥터 피오나 맥칼럭 박사가 말하는 마른 다낭성, lean PCOS, PMOS 들어보셨나요? 살이 안 쪄도 다낭성은 옵니다. 겉으론 날씬한데 여드름이 심하거나 턱 밑에 털이 난다거나 정수리 머리가 빠지고 똥배가 나온다든지 생리주기가 막 40일씩 50일씩 밀린다. 마른 다낭성의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저 생리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리를 완전히 안 해야만 다낭성이 아닙니다. 생리주기가 35일 이상 넘어가는 것도 다낭성에 속할 수 있고 1년에 생리 8번 안 한다도 다낭성에 속할 수 있고 40일, 50일 지 마음대로 터진다도 다낭성에 속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배란이 지연되고 늦춰지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 막 터진다고 해서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네 번째 케이스. 저 피검사는 정상이라는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피검사 상으로 정상 범위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정상 범위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이슈화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을 보세요. 턱 주변에 여드름이 막 난다든지 인중이나 턱에 털이 막 굵어진다든지 미친 듯이 기름지는 두피라든지 누구는 살이 계속 찔 수도 있어요. 혹은 잘 안 빠지기도 하고 피검사 수치가 애매해도 몸이 이미 온몸으로 티를 내고 있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피임약 먹을 때는 생리 잘하던데요? 자, 이게 좀 충격일 수도 있는데 피임약 먹을 때 나온 피는 진짜 레알 생리가 아니에요.
약이 만들어낸 가짜 출혈이에요. 원래 내 몸의 문제를 피임약을 덮어놓고 있었던 거죠. 약을 끊자마자 생리가 멈추는 일명 First Pill PCOS, First Pill PMOS, 즉 약 중단 후 다낭성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래 몸속에 숨어있던 다낭성이 이제야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저 역시 4년간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고 그 후 수년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 더 잘 알지 못했던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약리학 전공을 했고 제약회사까지 다녔지만 이건 당시엔 몰랐다는 거죠. 하물며 간호사, 의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살 빼면 해결된다는데요? 병원 가면 살 빼세요 라는 한마디 듣고 그냥 오셨나요? 기분 나쁘죠. 누가 몰라요? 상처예요, 솔직히. 근데 다낭성은 단순히 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랑 호르몬이 복잡하게 꼬인 전신대사 문제예요. 체중은 결과일 뿐이에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무작정 살만 빼려고 하면 몸은 더 박살납니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럼 나도 숨은 다낭성인가? 이 신호들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생리 주기가 35일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들쭉날쭉한다. 두 번째, 턱, 볼 주변에 성인 여드름이 계속 난다. 세 번째, 턱이나 인중, 배 쪽에 털이 막 굵어져 있다. 네 번째, 밥을 먹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면 미친 듯이 졸리고 단계 계속 당긴다. 다섯 번째, 다른 데는 괜찮은데 똥배만 자꾸 나온다. 혹은 살이 계속 찌거나 잘 빠지지 않는다. 물론 후자는 40대가 되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임약 끊으니까 생리가 바로 멈췄다. 이 중 여러 개가 겹친다면 초음파 정상이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 다낭성이네 하고 혼자 단정 지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거나 프로틴 수치가 높거나 조기난소 기능 저하여도 똑같이 생리가 안 올 수 있거든요. 핵심은 대충 넘겨짚지 마시고 제대로 원인을 가려내자는 겁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사랑하부 무혈경이랑 다낭성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 다낭성인가 보다 하고 식사량을 막 더 줄이고 운동을 더 빡세게 한다? 생리가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몸도 망가지고요. 사실 저는 몸이 망가진다는 표현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다낭성인데 식이 조절 안 하고, 즉 혈당 관리 안 하고 방치한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체중이 늘고 생리는 더 꼬이게 돼요. 결과, 즉 무혈경, 생리 안 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왜 멈췄는지, 왜 불규칙한지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번에 산부인과 가시면 그냥 저 그럼 괜찮나요? 여기까지만 묻지 마시고 이렇게 똑똑하게 질문해보세요. 선생님, 제 주기가 35일 넘는데 무배랑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든지 피검사 수치 말고 여드름이나 탈모 같은 증상도 다낭성 진단에 반영되지 않나요? 그렇다던데? 선생님, 저 갑상선이나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 문제는 이상 없나요? 또는 제가 마른 편인데 마른 다낭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등등등 이렇게 물어보셔야 내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면 기능의학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딱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생리주기 어플을 사용한다면 제대로 기억해보기. 며칠 간격인지 35일이 계속 넘는지, 그리고 몸의 신호, 증상들을 다 기록하기. 여드름이라든지 식곤증이라든지 폭식 욕구가 생기는지, 피임약의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난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지 말기. 초음파 깨끗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꼭꼭 기록을 해보시고 관찰을 해보세요,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물론 도움은 받으시되 결국 내 몸은 내가 보호를 해야 돼요. 저는 여성으로서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의 원리를 알게 되면 불필요한 건강 염려나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 역시 예전에 건강 염려증이 정말 심했는데 아팠다 보니까 내 호르몬과 여성의 몸, 내 몸의 흐름과 패턴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정말 설명하기 힘들 만큼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내가 내 생리나 배란, 호르몬 변화를 모르면 정말 몸의 작은 신호에도 덜컥 겁부터 나지만 이거 굉장히 에너지 소모거든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 몸을 훨씬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돌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결국에는 돈도 벌게 되고요.
그래서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케어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경주기 파워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월경주기와 여성 건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훨씬 깊이 있는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뭐 주위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보, 그런 요소들도 함께 그동안 지난 7, 8년간의 저의 임상 체험이라든지 수강생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녹인 거죠. 그리고 단지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도 있고 매달 진행되는 온라인 모임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오프라인 만남까지 함께 이어가는 공간이에요. 필요하다면 저와 1대1 코칭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원래는 6개월 수강권이지만 두고두고 반복해서 좀 복습하실 수 있도록 수강 기간을 넉넉하게 1년으로 확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약 4년간 진행해오던 무료 상담은 이제 1대2로 상담 맞춤으로 전환되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더 깊이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환했습니다. 혹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더 깊이 있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 12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받으신 1대2로 상담 비용은 전액 차감해 드리고 있어요. 저의 도움이 더 깊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수많은 후기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후기가 너무 넘쳐나긴 한데 제가 다 업데이트를 못했을 정도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다낭성은 초음파를 통해서 체중 때문에 그리고 생리를 가끔 한다는 이유로 다낭성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짜 다낭성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 신호를 읽는데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널리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그럼 리사 언니는 이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